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뭐냐? 자, 말 그대로 남을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아니고 남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자,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자, 보험계약의 이익이 제3자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자, 피보험자는 뭐죠? 손해보험이죠. 피보험자는 손해보험, 보험수익자는 뭐죠? 인보험이죠. 기속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이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민청 시간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에서 말하는 타인 누구냐? 그랬을 때, 자,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의 보험수익자,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주체로 하는 피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 즉 피보험 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이다. 단지 보험계약자에게 기속되는 피보험 이익에 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로 지정되었을 뿐인 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하고 단지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지정된 경우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판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일종인데 어떠한 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느냐?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굳이 그 피보험자라든가 보험수익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보험자는 직관적으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맺는다는 대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만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되느냐? 자, 첫 번째,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특정하거나 특정하지 아니해도 무방합니다. 그때 이 타인의 위임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 이 타인의 위임은 이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제분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제로부터 여러분들이 위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위임을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그 상대방의 타인의 그 제3자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요건이 아인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고지가 없는 때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유로 해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의 위임 여부 해석에서 보시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발생한 그러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그 권리는 피보험자가 알아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주인은 어떠냐?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계약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가 있죠. 그러면 이때 제3자가 있습니다. 이 3명 관계에 있어서 이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는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돈은 내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겠지만 만약에 사고 발생하게 되면 누가 보험금을 받습니까? 제3자가 받죠. 그래서 권리는 없다. 즉 보험금 그 밖에 급여 청구권은 갖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자, 타인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게 계약상의 부수적인 권리인 보험증권 교부청구권.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자한테, 야, 당신 보험료 내가 지급했으니까 보험증권 계약 나한테 주시오. 또는 제 3자한테 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는 거죠. 보험금만, 돈만 내가 못 받을 뿐이지, 그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보험증권을 받아서 여러분 자제 또는 여러분들 식구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교부청구권 인정이 안 되지만 보험증권, 교부청구권에 인정되고, 그 다음에 위험이 감소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은 내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료 반환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는 이 제3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험 계약자의 지위는 권리를 보면 보험 사고 발생 전에 보험 계약 해지권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때만 해지할 수 있어 보험 계약자가 당연히 보험 사고 발생 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건 벌써 몇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저 사람이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아무 통지도 안 하고 보험 계약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보험증권을 갖고 있어. 아까 내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은 교부청구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한 보험증권을 가지고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한테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3자한테 있을 때 그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험증권을 교부받아가지고 제3자한테 이미 주었다고 할 경우는 이 제3자만이 제3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제3자한테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자가 자기가 보험료 몇 번 내고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보험증권을 가지고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해지의 경우는 계약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보험 계약자라든가 그의 상속인에 대해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례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누가 해지를 하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당신 고지 의무 위반은 이렇게 딱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고지 의무 위반 다 공부하셨으니까 고지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 이러한 제3자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해지 안 된다. 즉 결론은 뭐냐면 고지 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3자가 생기게 되면 이 제3자는 뭐다? 이해관계에 있는 자죠. 그럼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뭘 해라? 동의를 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는 보험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죠. 당연히 계약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지급하죠. 그 다음에 고지 의무도 부담합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도 부담하고 위험 유지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하고 손해방지 의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 시간에 보험 계약자의 의무사항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신 건 손해방지 의무죠. 손해방지 의무인데 이거는 일맥상통한 뭐냐면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크지 않게끔 손해가 확대되지 않게끔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지. 이번에는 이제 제3자가, 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나를 위해서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이럴 경우에 제3자인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어떡하냐?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처음부터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나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혜택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주장도 할 수 없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 보시면, 자, 권리.
자, 이러한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의 권리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권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계약상의 이익을 받는다. 이건 무엇과 다르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는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다르다. 자,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그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되지만 이 상법상에서 이 3자를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제3자의 의사표시, 별도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자기 고유의 권리, 고유란 말이 나오죠.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기한을 연기하는 등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 제3자, 보험 수익자라든가 피보험자가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 고유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알아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무는 뭐가 있냐? 자, 다시 보험계약자가 있고요. 그 다음 보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있습니다.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자,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자, 제3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제3자가 그러면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느냐? 무슨 의무는 없냐라고 한번 보시면, 자, 이때 보험계약자 관계가 있겠죠. 보험계약자가 중간에 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이 사람한테 당신이 보험료 안 내니까 보험계약 없는 걸로 해버리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제3자는 손해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 제3자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게 상식이겠죠. 그러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급 의무는 누가 부담합니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죠.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 지체 시 예외적으로 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뭐한다?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더 이상 돈이 없거나 또는 보험계약자가 어쩐 일인지 보험료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제3자한테 자, 당신을 위한 보험이 연체되고 있으니까 당신이 보험계약을 계속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보험료를 지급하십시오 라고 줘야 되겠죠. 힌트를.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자기가 그 혜택을 계속 받고 싶으면 보험료를 지급할 것이고, 만약에 나 그 보험을 누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안 내면 그걸로 끝나겠죠. 따라서 보험료 지급 의무는 1차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지만 2차적으로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의 보험 수익자도 보험료를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자도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이 제3자가 있는데 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보험자가 얼씨구나 해서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자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해지 환급금이 적습니다. 그만큼 보험자에게는 유리합니다. 보험회사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고 법에서 그러지 말고, 자, 보험계약자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보험자인 너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 대해서 그 보험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면 보험료를 지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해야 되겠죠.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겠죠. 그러면은 그 통지를 바꿔서 제3자가 내가 그 보험을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또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험계약자와 동일하게 고지 의무 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 등의 의무를 역시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아니지만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었는데 이것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이해하시면 극히 쉬운데, 다만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보험계약법상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이취해서 보험료 지급 의무라든가 일정한 통지 의무라든가 그러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